안녕하십니까. 개정국어 최고의 전문가 벼룩쌤 최현영입니다. 자, 드디어 수능 반영 첫 번째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이 나왔습니다. 쌤 게시판을 통해서 내지는 문자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수능 특강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잘.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되게 잔인한 그죠? 답을 해준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14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한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EBS 수능 특강 3단계 학습법, EBS 수능 특강 3단계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참고 삼아서 이 TCC는 단순히 수능 특강이 아니라 올해 수능에 연계되는 EBS 연계 교재,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수능 특강이 나왔잖아. 자, 이제 반말로 자연스럽게. 자, 수능 특강이 이제 여러분 2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이 나오지. 자, 작년엔 인터넷 수능이 3권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2권이 반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인터넷 수능이 자, 화법, 작문, 문법, 독서가 한 권으로 여러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한 권으로 나오게 돼서 총 2권이 되겠지. 작년에는 운문, 산문이 따로 나왔는데 지금은 문학으로 통권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득점 300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있지. 자, 6월 평가원까지는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9월하고 수능은 이 전교재가 반영이 돼서 나오겠지. 평가원하고 수능은. 중요한 건 여러분 6월, 9월 수능이잖아. 내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의 얘기하는 이 학습법은 단순히 수능 특강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EBS 연계 교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면 다음 연계 교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TCC를 듣기에 앞서서 밑에 자료가 있어. 첨부 파일. 총 2페이지가 있으니까, 3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첨부 파일을 반드시 다운받아서 이 TCC를 볼 때 그 자료를 활용해 나가면서 이 TCC를 듣는다면 효율성이 배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좀 하나, 해두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 EBS 수능 특강 3단계 학습법. 자, 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뭐냐? 자, 쌤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해놔봤어요. 이게 뭐냐? 3단계야. 근데 갈수록 공부하는 범위가 좁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좀 이따 여러분 뒤에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겠지만 1단계는 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전 지문과 플러스 전 문항을 한 번은 꼭 풀어봐야 돼. 물론 수능을 위해서라면 전 지문과 전 문항을 다 풀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수능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평가원도 있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전 지문하고 전 문항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뭐냐? 자, 요거는 1단계에서 3분의 1이 걸러진 한 3분의 2 정도만 여러분 남게 되는데, 이거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야. 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지문과 문항이지. 이 말을 뒤집으면 2단계에서 공부를 할 때는 실제로 1단계에서 한번 봤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없는 3분의 1 이걸 여러분 배제하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물론 이 3분의 1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줄게.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자, 이 3분의 2 중에서 다시 3분의 1을 추려. 자, 3분의 1만 남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꼭 나올 지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나올 수는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지문. 얘를 집중적으로 마지막까지 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쉽게 말하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지문은 한 번만 보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과 문항은 2번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지문 문항은 3번 보자는 얘기지. 선생님, 그게 가능할까요? 3번 보는 게? 갈수록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볼 교재는 그거밖에 없잖아. EBS만 갖고 공부를 해도 돼. 뭐 다른 문제집을 굳이 안 풀어도 되기 때문에 EBS만 가지고 얼마든지 3단계 학습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1단계 봅시다. 1단계. 자, 1단계는 뭐냐? 전 지문과 전 문항을 한번 풀어. 자, 전 지문과 전 문항을 한번 푸는데 학교에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 학교에서 수업을 대충 해주시. 알았어, 선생님도. 그럼 여러분들도 1단계에서 할 때 그냥 대충 해. 대충. 1단계에서부터 막 열과 성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지문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문제는 틀리는구나. 가볍게. 1단계에선 정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볍게 해줘야 돼. 목숨 걸지 마. 첫 번째, 지문과 정보를 한번 그냥 눈에 익히는 개념. 독서 지문은 그냥 지문 독해에 초점을 둬. 아, 이런 지문이 있구나. 문학 지문은 작품 내용에 초점을 둬서 아,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문제를 풀어. 틀린 문제는 답을 지워. 자, 문제를 풀 때에는 연필로 꼭 풀어주도록 하세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는 것처럼 문제집을 풀 때에도 연필로, 문제집을 풀 때에는 연필로 푸세요. 이런 노래 없나? 자, 그리고 틀린 문제는 답을 지우고 오답 정리를 간단하게 해줘. 아직도 선생님 무료 교재, 무료 강의인 사용자 매뉴얼 강의를 안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사용자 매뉴얼 교재 강의 총 7강이야. 많지 않아. 무료 교재고 무료 강의야. 다른 선생님 교재 시킬 때 그냥 같이 배송해서 시켜. 강의도 무료니까 들어. 그러면 거기에 오답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1단계로 여러분들은 자, 간단하게 전 지문과 전 문항을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자, 가볍게. 오래 안 걸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여러분 안 해도 되냐면 전 지문과 전 문항인데 거기 보면 EBS에 기출 부분이 있어. 기출. 기출 부분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기출은 절대 안 풀어도 돼요. 기출은 여러분 절대 풀지 말고, 기출은 풀지 말고 창작 지문, 창작 문제만 가볍게 풀어줘. 그럼 넉넉 잡아야 여러분 2주? 많아야 여러분 한 달 안 걸려. 선생님은 수능 특강 나오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만에 A형, B형 다 풀어보고 다 연구했어. 가능해 여러분. 밥만 먹고 그것만 한 거 아니야. 애도 보고 수업 준비도 하고 다른 교재도 만들고 다 했어. 그러면서 틈틈이 했더니 되더라고. 근데 너희들은 한 것만 하면 되잖아. 그것도 기출 부분 다 빼고. 화법, 작문도 굳이 빼도 돼 얘들아. 문법, 문학, 독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자, 일단 이제 1단계를 공부했다. 자, 일단 했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2단계로 넘어가지. 이제 2단계.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지문과 문항은 배제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하고 문항만 봐. 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과 문항을 보는데 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줄게. 1.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지문과 문항은 과감하게 배제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오늘 첨부 파일을 여러분 봐달라고 얘기를 했지. 거기 보면 밑에 2페이지라고 얘기한 거는 문법이고요. 밑에 3, 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 비문학이에요. 독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지문과 문항, 예를 들어 볼게요. 비문학 3페이지라고 된 거야. 수능특강 A형 144페이지를 보면 사회지문, 자, 이게 수능특강 A형 14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지문이 있어. 사회지문, 사람들의 지각과 문제인식에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효과. 이거는 선생님이 3월에 개강하게 될 수능 만점을 위한 EBS 압축 수능특강의 교재 일부입니다. 지금 거의 교재 작업이 한 3분의 2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 볼게. 거기에 수능 특강 A형 144쪽 사회 지문이 뭐냐면 사람들의 지각과 문제인식에 미치는 매스미디어 효과. 이건 왜 출제 가능성이 없냐면 실제로 수능에서 비문학 그 많은 몇천 개, 몇만 개의 글 중에 똑같은 제재, 똑같은 내용이 수능에 출제가 됐던 게 그 다음 또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 이건 2007년도 수능에 나왔거든. 그럼 2007년도에 나왔던 수능의 지문을 또 2014년도 수능에서 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그럼 출제 가능성이 없어. 그럼 날려. 그렇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144쪽 지문을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야. 언제 한 번 했니? 어차피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한 번은 풀어봤잖아. 그걸로 좋게 됐어. 끝내란 말이야.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지문과 문항은 1단계에서 끝나고 2단계에서부터는 배제하라고. 근데 만에 하나 이게 6월 평가원에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라고 한 거고, 선생님 이 강의는 평가원 보고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수능 만점을 위한 압축 특강이야. 배제하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은 포인트를 잡으며 다시 분석하라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자, 거기 3페이지 프린트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수능 특강 A형 146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선생님 압축 특강을 들을 때는 수능 특강 교재가 여러분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 압축 교재는 굉장히 얇아요. 100페이지가 여러분 안 돼. 굉장히 얇게 여러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 자, 수능 특강 A형 146쪽 지문이 뭐냐면 과학 지문인데, 말라리아 감염 경로와 말라리아 원충의 생활이야. 생물 지문이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도 높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 근데 되게 웃긴 게 A형하고 B형 독서 쌤이 다 분석을 했잖아. 어떻게 A형 독서가 B형 독서보다 더 어려운지 모르겠어. 수능 특강 맞는 사람들이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실패를 했는데,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 잘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학 지문 수능 특강 A형 146쪽 지문은 EBS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내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지문의 길이도 정말 길어. 그렇게 출제가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EBS 지문을 실제로 그 지문의 내용은 살리면서 선생님이 이 자료의 원문을 찾아서 쉽게 선생님이 각색을 다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내달라고 여러분 각색을 했는데 실제로 EBS 원문하고 비교해봐. 146쪽하고 A형. 굉장히 짧게 압축이 됐는데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담았어. 이 안에. 쉽게. 이것만 이해가면 EBS 지문이 여러분 이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은 포인트를 잡고, 내가 이제 이 수업하면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지. 3페이지를 잠깐만 볼래? 3페이지. 수능 특강 A형 152쪽 인문 지문인데 인지, 정서, 행동 이론에 대한 지문이야. 3페이지, 4페이지라고 돼 있네. 미안. 출제 가능성은 3개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중이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문을 안 주고 지문의 포인트, 앨리스만 얘기했지. 이건 뭐냐? EBS 지문 자체가 괜찮아. EBS 지문 자체가 A형에 맞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대로 둔 거야. 반대로 B형은 너무 쉬운 지문은 내가 좀 어렵게 각색도 하고 이런 작업을 거칠 거야. 다만 EBS 지문이 괜찮다. 그런 지문은 내가 EBS 지문을 그러니까 지문 변형을 다시 안 하고 그냥 EBS 지문 가지고 지문의 포인트를 잡아줄 거라고. 하여튼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은 지문의 변형을 거치든 안 거치든 이건 내 몫이야. 포인트를 잡으며 다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야. 응용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돼. 시중에 여러분 응용 문제집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문제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다시 여러분 3페이지로 넘어가 봐. 그러면 자, 수능 특강 A형 146쪽 지문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랑 관련된 예상 문제를 2문제를 만들어 봤어. 이 2문제를 풀려면 지문의 흐름을 알아야 돼. 근데 왜 변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냐면 응용 문제를 EBS 여러분 4권밖에 없다고. 근데 EBS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보면 솔직히 답이 다 기억나.
그럼 문제 또 푼 거 또 풀어보고 지겹단 말이야. 전혀 학습 욕구도 안 생기고 도움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 EBS 압축 교재 한 지문당 2문항 정도는 비문학 같은 경우 응용 문제를 제공을 할 테니까 응용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비문학 문항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봐봐. 2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문법 파트인데 수능 특강 A형 89페이지. 1번 문제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묻는 문제야. 2011년도 수능 기출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에 예상 문제를 풀어줘. 이건 예상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알면 EBS 문제도 풀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봐. 문제를 풀 때 문학이고 비문학이고 문법이고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1번 문제 예상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지. 해준 다음에 실제로 요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EBS 수능 특강을 보는 거야. 수능 특강 몇 페이지를 보냐면, 자, 89페이지 1번 문제를 풀었는데 1번 문제를 내가 맞았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맞으면 굳이 다시 풀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아까 분명히 틀린 문제는 지우라고 그랬지. 자, 선생님하고 이제 예상 문제 설명하고 그 이론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었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응용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 중에서 잘 봐. 이제 이때 자, 예상 문제를 틀렸어. 오케이? 예상 문제를 틀렸어.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풀어봤는데 또 틀렸어.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2차 오답 정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지. 틀린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단계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과 문항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3, 4월에 수능 특강을 이런 부교재와 함께 수업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출제 가능성이 없는 지문 다 얘기하고 변형 문제 다 줘. 그 다음에 5월에는 인터넷 수능을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에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2학기에는 이제 나머지 교재들에 대한 압축이 나오겠지. 지금 커리큘럼에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선생님은 올해 좀 커리큘럼과는 달리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기 좀 따로 갈 생각이에요. 교재별로 나갈 생각이니까 대신 강의 수는 굉장히 압축될 거야. 예를 들면 수능 특강 EBS에서 60강으로 나가. 60강. 이거를 선생님은 18강에서 20강 내외로 줄여서 압축해서 수업을 해줄 거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해. 괜히 EBS 가서 60강 들을 필요 없어. 올해 EBS 필수 교재를 EBS 커리로 따르면 거의 300강을 들어야 돼요. 300강을. 그거 언제 듣고 있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갔지. 자,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 3단계. 자, 3단계. 3단계는 뭐냐?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문항. 이제 3분의 2 남았던 것 중에서도 정말로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지문. 이 두 지문은 완벽하게 복습을 해줘. 이건 보통 이제 9월, 10월에 가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압축 강의를 다 끝낸 다음에 9월, 10월 가면 이제 내가 풀었던 EBS 교재와 압축 교재 문제 중에서 아까 오답 있었지. 그죠? 그 다음에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자, 그러면서 질 좋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봐. 선생님이 정확히 파이널 강의에서 모의고사 4회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 4회는 철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문항만으로 질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문법, 문학, 독서 문항을 4회로 제공을 할 겁니다. 화법하고 작문은 EBS 연계가 의미가 없어. 사용자 매뉴얼 들어봐. 다 나와. 쌤이 하라는 대로 좀 해주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3단계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거지. 이때는 여러분들, 이때 선생님이 제공하는 4회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이 눈에 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난이도 높은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1단계, 2단계 하면서 특히 2단계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문제 해결력에 중점을 둘 거야. 선생님이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이런 무료 강의도 개강할 텐데 답지 2개 중에 하나 헷갈릴 때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과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분명히 이때 3단계 공부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9월, 10월에는 막강하게 될 거야. 국어 실력이 정말 막강. 그리고 거의 EBS 지문은 다 소화. 그럼 수능은 끝난 거지. 이해가죠? EBS는 여러분 이렇게 3단계로 공부를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자, 쌤 얘기 여기까지 일단 할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이 EBS를 안 보더라도, 쌤이 EBS를 안 보더라도 쌤은 올해 수능 다 맞을 자신이 있어. 중요한 건 기본적인 내공이다. 아직 EBS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비문학 독해 원칙, 문학 독해 원칙, 문법에서 개념적인 내용들은 알아두고 EBS로 들어가는 게 순서 같아. 급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그래봐야 여러분 EBS 반영교재 5건이니까 4월서부터 시작해도 절대 안 늦어. 1, 2, 3월 지금 ETCC를 2월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적어도 3월까지는 아니 4월까지도 좋아. 기본적인 내공을 좀 먼저 익히고 EBS로 들어가 줬으면 하는 게 쌤 생각이고, 아까도 말했지? 지금 선생님이 이 TCC를 찍는 시점이 2월 18일 정도 되는데 EBS 교재가 나오고 선생님은 지금 거의 3주도 안 됐는데 EBS 분석 끝났고 한 3분의 2 정도 문제가 여러분 세팅이 됐어요. 쌤이 만든 문제도 있고 쌤이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외부에서 문제를 발주해서 내가 다시 그거를 검수해갖고 많은 학생들이 또 풀어봐요. 그리고 문제를 제공합니다. 정말 질 좋은 문제가 제공이 될 거고 정말 압축. 선생님 Q&A 가봐. 쌤 Q&A 가면 이투스 Q&A 가면 선생님의 2012년도 수능, 2013년도 수능 EBS가 수능에 연계되고 나서 선생님의 100%의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쌤의 감을 믿고 선생님의 데이터를 믿고 쌤이 좋아하는 야구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거든. 데이터의 야구야.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선생님이 안 나올 지문,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 꼭 나올 지문 변별해 줄 테니까 그거에 맞게 3단계로 들어간다면 올해 수능 차일드 플레이, 애들 장난이지 뭐. 쌤 최선을 다할 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학습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왜? 다른 과목 공부했잖아. 수능 만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믿어주십시오. 쌤도 너희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벼룩쌤은 우리 벼팸들을 믿습니다. 수능 만점 파이팅!